현장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초구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봄에 대한 저희가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나누는, 그리고 또 기존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고 또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강연과 사례 강연을 해주신 강사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회 대학교 김연아 교수님이십니다. 네, 노원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임정현 국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포럼 진행은 저희 서초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김대현 센터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 김대현입니다. 오늘 좀 뜻깊은 날인데요. 2021년도에 아마 저희 돌봄에 대한 부분이 아마 함께 전부터 출발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출발을 두 분을 모시고 특히 이제 김연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부분에 계속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도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제대로 좀 가봐야겠다는 차원에서 김연아 교수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초구에서는 거주 돌봄, 이렇게 주택 부분, 케어 부분이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제일 앞서서 지금 경험을 하시고 지금 성공의 사례를 그 다음에 고난의 사례도 같이 들어보는 네, 그래서 노원구 이제 임정현 국장님 모셨습니다. 우리가 초반에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를 썼고요. 또 아시다시피 영국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로 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공식 명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영어를 주로 쓰다가 정책의 성격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분명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공식 명칭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했죠. 정책이 추구하는 내용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그냥 퉁쳐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거야. 그 지향이 이 정책 명예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안 됐던 것일까요?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그저 이제 돌봄 자체를 그냥 확장하는 거라면 이런 식의 새로운 명칭의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어떤 막 선포식하고 선동사업하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 기존의 것과는 뭔가 서로 다른 방향이고 서로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이름도 새롭게 짓고 심지어 국정과제로까지 선정을 하면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뭔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대체 뭘 통합하고 왜 통합한다는 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돌봄 서비스, 즉 대표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약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배경에는 그동안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국민은 아니겠죠. 소수의 이제 그 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 자체가 분절되어 있다는 다른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 공급 체계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되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복지가 발전한 역사도 얼마 되지 않고 특히 노인복지 시스템이 갖춰진 지도 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는 굉장히 사회서비스 역사는 짧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가 굉장히 중증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자선적 복지를 수행하던 소수를 대상으로 한 거의 원조형 공급체계, 즉 국가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가 공급되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로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위탁형 공급체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소위 바우처가 도입되면서 이 서비스를 확장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크게 확장을 했죠. 굉장히 이제 시장 중심의 이 효율과 시장 중심의 이제 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소수의 원조형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위탁형 그리고 시장형, 유사시장형 바우처 공급 체계가 이제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각기 다른 기관이 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하고 뭔가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이걸 아마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사람이 그때마다 별도의 기관에 전부 다 신청을 해야 된다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정부의 복지 시스템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좀 분절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뭔가 좀 너무나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또 서로 다른 공급 체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구조에 대한 어떠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공급 체계도 그렇지만 개별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결과로 또 아직까지는 사회 서비스가 발전을 해야 될 과제를 많이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시장화됐죠. 특히 노인복지 서비스는 공공이 담당하는 비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다 민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돌봄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돌봄의 공공성은 선거철마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뭔가 정책은 진보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스템은 아직 열악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분절된 서비스의 통합적인 필요성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돌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서비스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또 심지어 이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도 없어요. 아는 사람만 어느 정도 신청해서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까? 하나로 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서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합하는 건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한 군데만 전화해도 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이런 다양한 이런 방안을 모색하게 되겠죠.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이 서비스의 통합 연계가 모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돌봄 SOS 센터도 지금 참여하시고 계시는 돌봄 SOS 센터도 이용자가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는 8대 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걸 다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노인 돌봄 체계가 개편됐죠. 소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도 역시 우리나라가 그 고령사회로 진입하자마자 고민되기 시작을 해서 2000년에 6개의 바우처로 다 분리돼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기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기관이 이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여러분들께서도 각각 한 가지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고 서비스를 키워가시고 이랬을 텐데 그렇게 단일 서비스로는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최근의 정책 변화가 고스란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연계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개별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이 늘어나는 돌봄 수요 시장에 대응한다? 이건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또 한편에서는 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니까 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 서비스가 통합되고 연계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전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시설과 병원 중심의 서비스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정을 먼저 기본적인 삶의 터전으로 하고요. 시장에서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이 자립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하게끔 하죠. 하지만 이 가정이 무너지거나 시장에서 이탈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장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가정 아니면 병원이나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기였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돌봄 수요가 늘어난다는, 즉 예컨대 노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돼서 생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과 시설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공급 체계가 필요해지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돌봄의 영역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죠. 과거에는 우리는 아직도 어르신 하면 요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65세, 75세 이상 어르신만 봐도 지금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젊고 건강하죠. 85세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노후의 개념이 요양의 개념과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봄의 서비스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될 거라는 거죠. 뭐 그것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사실 병원이라든가 시설에 있던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제 웬만하면 병원에 있지 말고 시설에 있지 말고 어느 정도 몸이 건사가 가능하면 지역사회로 가라, 이제 이렇게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필요할 건지 예상할 수 있어요. 병원이나 시설에 있으면 굳이 옷도 많이 필요치 않고요. 내가 빨래를 할 필요도 없고 밥도 줘요. 내가 꾸밀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활도 사실상 제한되죠. 그런데 집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 많은 일들을 내가 다, 아니면 가족들이 누군가는 해야 되고요. 또 이 병원이나 시설에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통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항상 시설 안 병원 안에서 생활하다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단지 내 집이 아니라 동네에서 생활하는 여러 생활 반경의 서비스가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에 없는 사회 서비스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정현입니다. 예, 노원구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성공 사례, 고난의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성공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뭐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도 있겠는데, 좀 오랜 기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시도했던 역사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모법인 소개를 잠깐 드리면, 2011년에 이제 그 모임이 시작이 돼서 추진단 사업 3년, 그리고 통합지원센터 올해로, 예, 이렇게 올해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를 이제 1관이 있고요. 2관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제조시설로, 예, 그 세팅이 되어 있고요. 3관은 저희는 돌봄 관련한, 사회 서비스 관련한 센터로 좀 설계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이 센터가 어떻게 설계될지는 아직 미정이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 센터 사업은 아마 통합지원센터 사업은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비슷하실 건데, 제가 약간 음영 처리를 해놨는데, 저희는 사회적 경제 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의제가 무엇인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2012년, 13년부터 민관이 같이 맞춤형 의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 그것이 제 생각엔 현재까지의 민관 협업에 좀 기초가 되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제로 발굴했던 거는 먹을거리 의제, 되살림 의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제, 요렇게 물론 더 많았는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요 세 가지 의제 정도입니다. 그러면 돌봄 의제의 추진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돌봄 의제, 특히나 노원구는 어르신 인구가 되게 많고 장애인 비율도 높고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뭐 1, 2등, 5등 안에 드는 그 정도의 비율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인 돌봄 문제를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와 관련해서 2014년부터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현황 조사 보고서도 내고 이러면서 쭉 이어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실행 체계를 갖추게 된 건 2018년입니다. 앞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해서 2018년 10월에 저희가 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를 지금 여기 서초에서 진행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구자분들 이제 모셔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노원에서 이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구조가 이어진 거는. 그래서 2018년에 그걸 하고 난 이후에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우리 그럼 집중해서 고민을 하자. 그리고 공동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때 만들어진 회의체가 조금씩 성격은 바뀌었어요. 뭐 사업에 따라.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그 아까 모인 그 회의체가 2019년에는 협치 사업으로 저희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제안을 해서 민관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19년, 2020년 진행을 했고요. 주요 사업은 돌봄을 하려면 그 자원봉사자 풀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학교, 그 다음에 저희 의료사업이 있기 때문에 방문진료, 예, 뭐 요런,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담소도 나누시고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시고 이럴 수 있는 어르신 마을 쉼터, 요 세 가지 사업을 2019년, 2020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2019년에는 주로 그 어르신들의 돌봄 욕구 조사, 이제 이러한 좀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 건강증진국인가요? 예, 거기에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요양 서비스 받기 전에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건강 소모임을 구성한다던가 건강 리더를 발굴하는 그러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 2019년에 그 돌봄 SOS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동네 나눔반장이라는 이름으로 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조직되는 게 이때부터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안심주택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라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